네, 재개발 사업에서 이 사업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투자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이 사업성 외에도 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지역이 어디일지 나는 투자 계획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들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지난 2주 동안은 단풍놀이 가시느라고 세미나 오신 분들이 한 70%밖에 안 오셨어요. 좀 섭섭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워졌으니까 이 세미나에 오셔서 돈 버는 세상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제 재건축도 내년 되면은 국회를 좀 통과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서울을 여기저기 그리고 뭐 부산 여기저기 이렇게 좀 찾으면서 전국을 좀 넓게 보는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정말로 역세권 재개발도 참 많은데 뭐 역세권 개발, 모아탄 개발, 신통 개발 어디 먼저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실질적이고 정말 우리 투자 현실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세미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가을 동안 단풍놀이 잘 다녀오셨다면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부동산 놀이 이번 주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자, 올해 네, 주말에는 그래도 날씨가 꽤 많이 따뜻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날이 정말 겨울 날씨가 됐더라고요.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움츠러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따뜻하게 만져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인가는 한국의 이 사계절이 좋고 누구인가는 좀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한국에 있는 사계절은 아름답습니다. 어디에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가 부자가 되고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팍스경제TV 부동산 고민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많을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내수 중에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또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보는 여유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그 첫걸음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차윤원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정보들이 정말 많고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 나 혼자서도 이 사업성을 계산해 봤어요. 이 사업성이 여기가 좋던데요. 이렇게 문의 주시던 분 참 많이 계세요. 오늘은 이 재개발 사업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될 지역 그리고 노후도가 심화돼서 빨리 재개발이 될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투자를 하러 다니면 항상 듣게 되는 게 사업성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성이 좋아요. 이 사업성 좋은 거 이것만 보고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의 실체, 이 사업성의 실체는 잘 알아요. 이건 계산하면 되고 또 누구든지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사업성 실체를 파악하기는 좋은데, 진짜 돈 버는, 진짜로 돈 버는 투자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과연 이 투자 가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사업성도 당연히 중요하고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투자성의 이 투자 가치의 실체를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을 좀 주장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이 땅이 얼마고 이 땅이 감정평가를 받고 사업 비례율이 높으면 얼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많이 귀에 따갑도록 듣고 있는 게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조합은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이 사업을 잘 맞춰서 이익을 많이 났다. 그걸 이익이 난 비율을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조합 청산을 받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익이 많으면 먼저 국가에 세금을 먼저 내야 됩니다. 10억 이상 내면은 45%의 지방세 내야 되잖아요. 49.5%. 만약에 사업성 비례율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조합이 500억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각종 경기를 다 빼고 나면 결국은 순이익이 500억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기 이전에 청산자를 받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약 250억의 세금을 내고 250억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율,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는 실체는 사실은 추가 부담금을 좀 낮춰주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성과는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목부터도 약간 도발적으로 적었습니다. 재개발에서 사업성이 높다고 무조건 투자 성공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이 착각 때문에 많이 투자를 엉뚱한 데 하거든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어디에 있죠? 밑에 있어요. 이것 가르쳐 드린다라는 거죠. 이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무조건 사업성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업성 쫓아다니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층 이하의 빌라촌, 5층 이하의 아파트 재건축 투자는 다 사업성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5층짜리 이하의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 이미 가격이 심각하게 높아서 투자할 수도 없고 이익이 벌써 얼마 안 납니다. 밑에 분모, 투자비만 많이 들어가고 이익이 많이 안 날 수 있다. 또 반면에 지방 같은 데 가가지고 서울 수도권 밖에 이런 데 가가지고 사업성 5층짜리야 진다고 해보십시오. 제조 원가만 더 들어가, 즉 공사비만 더 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치적인 것보다 그리고 이 정량적인 거에 하지 말고요. 정성적인 거, 투자 가치, 이거 미래 가치, 이게 더 중요하죠. 한번 사업성 따져볼까요? 사업성 따지는 거 간단하지요. 여러분들은 사업성 하면 대표적인 용어로 같은 말이죠. 비례율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비례율도 같은 말이죠. 개발이익 비례율입니다. 개발이익 비례율. 개발이익이 많아야 추가 부담금을 낮추는 거죠. 이거 계산 방식 간단합니다. 종전자산 평가액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니까 사업시행인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날짜를 통해서 그 사업 종전 자산을 감정 평가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하는 그곳을 그 다음에 종후 자산 평가를 합니다. 추가 부담금을 내는 시점을 좀 정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죠. 이게 관리처분 수립 기준입니다. 관리처분. 자, 관리처분 수립 시에 분양가를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조합 분양가로 나눕니다. 얼마의 이익이 나니까 조합 분양가는 좀 차이를 지게 하고 그리고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재산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곱하기 비례율을 해서
권리가액을 찾습니다. 이 종후자산평가액이 관리처분 기준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성만 따지는 사람들은 생각이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 종착지역이 관리처분 기준일이 생각의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가 자기 공덕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처럼 종착 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종착 이후에 입주 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 인근의 개발 통해서 미래가 성장하면서 올랐습니까? 미래가 성장하면서 오를 때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업성이라는 이것들을 어떤 날짜, 권리처분 수립 기준으로 종착시키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추가 부담금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추가 부담금은 입주할 때 나중에 내는 거예요. 아, 나 추가 부담금이 없어 투자 못해? 전세 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집에 꼭 들어가서 살려고 해요? 돈이 없으면 좀 더 몸테크도 하고 전세도 살고 월세 살다가 돈 모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산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투자와 주거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게 가장 투자의 걸림돌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요, 먼저 투자 중심으로 가고요. 돈이 많으면 주거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투자와 주거를 합치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좀 있어가지고 살려고 하면 좀 좋은 데 살려고 하면 돈이 좀 부족하고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또 주거가 좀 너무 안 좋고 이런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이도저도 못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려면 투자와 주거 분리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자, 사업성 다시 돌아갑니다. 분모는 종전산 평가액, 사업시행 인가 기준일이다. 그리고 종후자산 평가는 관리처분 수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죠. 조합비, 공사비, 조합 운영비 이런 거 다 내총 공사비 이런 거 내면 총 사업비가 나오죠. 종후자산 평가액에다가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한 그 돈에다가 사업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곧 이익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은 비례율, 이 비례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추가 부담금 어떻게 계산하죠? 자, 사업시행 인가 기준일에 내 건물과 내 토지 그리고 또는 공동주택의 인근사 거래 사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 기준 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죠. 그러면 개인별 갖고 있는 개인별 감정평가액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 비례율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 이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권리가액을 냅니다. 항상 비례율은 뭐예요? 내가 있는 우리 조합이 갖고 있는 총 종전 자산이 1,000억이었다. 그런데 내가 팔고 나니까 2,000억에 팔 수가 있더라. 그리고 총 사업비가 1,500억이 들어갔더라. 그랬더니 500억이 남았다. 그 500억이 남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조합 청산할 때 먼저 세금 먼저 내야 되잖아요. 250억은 세금을 내고 우리 조합원들이 250억이 남았다. 250억 각각 250명이면 1억씩 분담하자 이런 거잖아요. 1억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추가 부담금 5천만 원. 좀 더 1억 더 냈다고 사업성이 안 좋다고 그 사람이 망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좋은 지역은요, 좋게 더 짓고 커뮤니케이션 높이고 고급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추가 부담금을 높여서 나중에 내 아파트에 고가가 형성되는 걸 원하지요. 그게 투자의 지름길이고 진짜 투자의 진정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업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과 머리는 뭐냐면 아파트를 빵 공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빵으로 생각하는. 절대 말씀드리는데요. 아파트는 대량 생산되는 빵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동작구에 아파트 하나 생기고 아니면 서대문구에 생기고 아니면 동대문 생겼다고 할게. 얘는 그 위치에 존재하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딱 한 개의 빵일 뿐이에요. 이 빵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빵 공장에서 만드는 빵은 제주도에서 가서 먹는 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아니면 해외에 수출돼가지고 뭐 이런 데서 먹더라도 그 빵이 그 빵 같은 빵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이 아파트로 생산되는 것 같지만 지구상에 그 위에 그 위치에 하나밖에 없는 희소 가치를 가지는 그 한 개의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성 따지는 사람들은 늘 아파트를 무슨 대량 생산으로 빵으로 착각하는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뭐가 없다? 희소성이 없다. 희소성에 의한 가격 형성이 가격 상승되는 걸 모든 지구상의 재환의 가격의 상승의 원동력은요, 희소성이에요. 그 희소성을 부여받지 못한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생산되다가 너무 많아지면 그냥 결국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소성이 있는 것들은 지구가 바뀌고 인류가 바뀌어도 그 희소성은 계속 가격 성장과 인류 성장 같이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사업성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업성은 물론 같은 지역, 희소한 지역에서 사업성이 좋은 건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예요. 그런데 저쪽 동네는 안 좋은 동네, 사업성은 좋는데 희소성이 없어. 그러면 그 동네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중요한 사업성과 돈 버는 거하고 성공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 착각 꼭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시 리뷰합니다. 분양가, 권리가액, 추가부담금, 비례율, 요건 언제 시점이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점이다. 이때 모든 가격을 다 정산을 해가지고 추가부담금 얼마 내세요?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가격의 형성은 언제다? 입주 후다. 이후 입주 후다. 입주 후고 또 가격을 더 성장시키는 건 뭐다? 입주 후에 인근의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인근에 뭘 들어오는 거, 그리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역 가치가 성장하는 호재들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지역 내에서 사업성 좋은 거 찾는 건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사업성을 쫓아서 지역 선택은 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고 키고요. 이런 선택을 잘 해야만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 했는데 중요하다 뭐죠? 희소성이죠. 희소성은 어떻게 하죠? 시세죠. 시세를 일으키는 건 뭐다? 프리미엄이다. 프리미엄 상승. 그래서 여러분 제 사업성이 좋은 걸 돈 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것 프리미엄을 더 형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양가, 얘는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었을 때 판매 가격이에요. 판매 가격이 언제 기준? 관리처분 수립 기준이단 말이에요. 권리가액은 언제다?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나온다. 추가 부담금은 언제 나온다? 분양가와 권리가액을 뺀 거니까. 여기 관리 계획 처분 시점이 나온다. 추가 부담금은 몇 년 후에 낸다? 입주 시에 나니까 3, 4년 후에 낸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전세를 놔서 추가 부담금 내고 내 투자원금을 건져 가지고 또 좀 투자해서 세입자 내분할 돈을 번다. 그다음 비례율은 뭐다? 사업성이다. 사업성이 좋으면 어떻게 된다? 비례율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금 낸다. 세금 몇 프로다? 49.5%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요. 사업성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 있어요. 그런 지역 가셔가지고 사투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입주 후에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요즘 인기 있는 지역들 사업성도 좋으면서 이거 프리미엄을 높여주는 데가 어디다? 역세권 개발이다. 그것도 당분간은 서울 내다. GTX, SRT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짝 가격 오르고 나서 그다음 미래가 없고 개통 이후에 안 오르는 데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 뭐 이런데 이거 아니다. 항상 우리 인류와 더불어서 다 자자손손 지역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제가 저번에도 이 지난 시간 늘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은 무궁무진하다. 왜? 서울에 있는 지하철, 서울의 모든 도시에는 지하 도시의 개발이 있는데요.
서울처럼 지하 도시가 개발이 확실한데 이렇게 큰 대규모로 잘 돼 있는 데가 없다. 이거 다시 세종시에다가 서울의 지하철처럼 지하세계를 만든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가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올려가면 세종시 가격 잠깐 오르겠죠.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서울은 가격이 내린다? 아니다. 더 오른다. 그 자리를 우리 서울 시민들이 활용할 사용할 공간이 더 늘어나고 아름다운 도시, 좋은 도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을 사용할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은 더 좋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이 프리미엄 상승 지역을 꼭 찾아가시고요. 이런 거 잘 모르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세미나 찾고 또 전문가 상의해가지고 미래 가치가 빵이 아니라 빵빵 오를 그런 지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